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는 날이 마감됐네요. 오늘까지 보유해야만, 주식을 보유해야만 이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을 이제 팔 수 있는 기한인데요. 어쨌든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뭐 기관들이 당연히 이제 그걸 받아가는 건데, 뭐 매년마다 그 금융투자 주체로 이제 대부분의 개인의 매물을 좀 받아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약 한 2주 동안, 최근 한 2주 동안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이제 받아갔다. 근데 이제 어떤 업종 중심으로 메이저들, 특히나 이제 기관 외국인이라 불리는 큰 손들의 어떤 바구니로 들어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고, 당연히 스마트한 머니들도 내년도 경기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기에 연동된 그런 기업들은 또 실적이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피하는 관점, 하지만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다 빼진 않고 다른 종목으로, 업종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연말에 좀 보여졌는데요. 그 업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비껴갈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오늘의 필승의 전략, 연말 전략이, 연말의 분석이 내년도를 또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68% 상승해서 233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6.9조, 상승 종목 수가 660종목, 하락 종목 수가 200여 종목으로 3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은 이제 1.37% 상승, 700포인트 회복에서 4.9조 원 거래대금,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360종목으로 뭐 상승 종목 수 압도적인 어떤 흐름들을 양시장 모두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개인의 물량들이 이제 대규모 나왔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이 1조 1000억의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기관이 1조 원 거의 대부분 받아가는데, 당연히 그 주체가 여기 보시듯이 금융투자 주체로 최근에 다 받아냈고요. 고스란히 또 이제 내일부터 내놓죠. 금융투자가. 그래서 배당 수요, 이제 여러 어떤 차익거래성 그 매수세 유입으로 이렇게 또 매수 수급이 찍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갈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들이 4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억, 3천억씩 순매수했고요. 역시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에 개인의 양도세 회피성 물량을 받아내는, 참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매년마다 이 팔았다 다시 사는 특이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금 제도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내지는 자본시장에서의 좀 자유롭게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닌 세금의 문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어떤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현상이 오늘 또 마무리가 되면서 내일은 또 정상화되는 수급 구도의 흐름들이 좀 전개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소폭이 휴장이었군요. 휴장을 했었죠.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0.6, 0.7% 상승을 계속 내고 있어서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니케이 증시는 이제 소폭 상승 정도, 0.16% 상승 정도, 홍콩은 1% 약세, 대만하고 이제 상해 증시는 0.3, 0.9%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수 전저점을 깰 수 있다는 이제 확률을 얘기한 거죠. 확률상 이제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저가 매수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한 방에 이제 산다든지 뭐 이런 전략은 좀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국장이 뭐 여기서 10% 내려앉는다고 우리나라가 10% 내려앉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어적이고 되려 이제 상황이 좋은 어떤 업종들 종목들이 있으니까 너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휩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요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해서 전략에 참고하시고 너무 이제 뭐 공격적인 태세로서 연말에 그냥 뭐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진한다든지 이런 식보다는 조금 시간을 늘어뜨려 가지고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할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최근에 60일선 하회한 뒤에 이걸 뚫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항의 가능성이 계속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평선을 깨고 나서 바로 이제 뭐 한 2, 3일 상간에 다시 회복하고 돌려 세우지 못하면 이게 저항선이 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이제 깨트리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걸 빨리 이제 위로 올려 세워야 이제 이게 좋은 건데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하려는 또 포지션 그쪽에서는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늘어지면 뭐 이렇게 늘어지면 이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60일선을 빨리 회복하고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항이 되고 또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최근에 증시에서는 뭔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지수 차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장의 흐름에 좀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보다 더 작용하고 있다고 좀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이제 뭐 화장품이나 여행주나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뭐 2억 명, 3억 명 확진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상 뭐 리오픈 관련주들, 소비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내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슈적으로 이제 반응한 거라 보여야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기업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나 생산이 뭐 원활하게 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겠지만 1분기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1분기 미국 증시, 미국 지수 자체가 그다지 좀 좋진 않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그냥 지수에 모든 게 걸려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가 코로나 위기나 뭐 옛날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위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 내지는 뭐 이제 뭐 물가,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은 지금 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서는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어떤 흐름으로는 될 수 있지만 위기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모든 종목을 다 내팽개치고 시장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되려 이제 내년도 우리가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를 어느 정도 비껴가면서 실적 성장과 이제 모멘텀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과 종목군으로 조금 압축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해당 업종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가 매수를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을까 생각되고요. 연말에 이제 최근 2주 동안 이제 수급 구도를 좀 분석을 자세히 해보면 외국인 기관, 큰 손이라 불리는 메이저 이쪽은 4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이제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이 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분석하다 보면 메이저의 어떤 의중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내년도 시장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큰 손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큰 손의 움직임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에 수급의 빠른 이동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전략으로 빨리 실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 2주간의 수급 구도, 일주일이네요. 하여튼 지난주부터의 수급 구도인데요.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보면, 합산입니다. 합산 수급으로 이제 보게 되면, 시총 큰 종목은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여기 올라있죠. 960억입니다. 합산으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60억으로 여기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메이저 수급은 어떤 쪽으로 수급을 높이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 이렇게 방산주죠. 방산주 쪽으로 대려 수급들을 돌리면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어떤 구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메이저들은 지금 방산주로 지금 해외 수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또 수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죠. 연말 또 연초. 그래서 각 국가가 집행하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초. 예산 부분을 이제 집행한 데 있어서, 그래서 연초에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이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방산주 3인방을 이렇게 또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그래서 두 거대 이제 바이오 이제 대장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일관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업종이 경기랑 무관하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방산 그리고 바이오, 경기랑은 좀 무관한 업종으로 또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측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보면 바이오 그리고 방산 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JYP 엔터, SM,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콘텐츠입니다. 엔터 콘텐츠. 그래서 요 기업들도 경기랑 완전한 무관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그 중국이 지금 리오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이제 이쪽은 그래도 경기를 그나마 좀 덜 탈 수 있는, 그리고 이쪽도 과거에는 내수에 국한됐던 산업이지만 지금은 해외 확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성장 업종에 속하고 있다는 점도 메이저의 선택을 받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콘텐츠 주식들, 그리고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수급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이렇게 PNT에 대해서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 그래서 코스피 쪽에 방산과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쪽에 콘텐츠 2차전지,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도 있죠.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현대바이오는 저는 좀 제낍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 그렇죠? 셀트론 헬스케어, ST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수급을 되려 높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점, 요점, 케어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5G 종목들도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산, 바이오, 콘텐츠, 2차 전지 이렇게 좀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연말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자 또 경기를 좀 비껴가는 대표적인 또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메이저의 시각들을 메이저의 어떤 의중들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리뷰 간략하게 미래에셋증권 리포팅 보면요. 일단 배당락일을 앞두고서 기관 매수의 유입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화장품 면세 관련주 뭐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이제 언급했고 따이공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 관련된 기업들로 이렇게 또 좋은 매수세를 좀 이끌었고요. 중국은 오는 1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아시아 증시에서는 여행 그리고 소비재 주가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오늘 증시에 좀 주요한 화두였는데요. 저는 좀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커버를 하진 않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 환경은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연초에 조금 부담을 주는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업종 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제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어떤 수급들이 연말에 좀 유입됐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보다는 방어적이면서도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업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수급들 개인들의 어떤 매물 수급들이 좀 중요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어떤 종목이 치겠죠. 다시 또 이제 개인들이 쓸어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다 더 매력 있는 기업들이 개인들이 빠르게 이제 다시 담으려는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찾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부분들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